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기누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UFM 80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움 말씀에 성현 관장님 그리고 전찬열 대표님 그리고 곽관호 챔피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가 UFC 80일 특히 그 메인 이벤트 TJ 딜라쇼와 도미닉 크루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경기를 한번 쭉 봤습니다. 네. 느낀 장면들도 많았었고 감탄과 더불어서 경기를 쭉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먼저 그 총 느낌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대감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어쨌든 기대한 만큼 네. 저희가 기대가 워낙 컸으니까 네. 그 기대한 만큼이 어쨌든 모든 걸 다 충족시켜준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한 만큼보다 더 했죠 경기는.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네.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준 대표님. 저는 이 경기는 이거 약간 좀 만화적으로 비유해서 좀 그런데 이 손오공하고 베지타가 이 공중에서 이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의 약간 비현실적인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예. 드라마틱한 경기가 좀 나왔어요. 후덕당 뭐 적절한 그 타임에 레슬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싸움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전문가 봐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었던 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 두 번, 정도로, 세 번을 예. 좀 볼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곽관호 선수도 이제 바로 엊그제 경기 때잖아요. 네. 아주 정말 멋진 경기로 팬들에게 아주 큰 지지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더 집중하면서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같은 체급 세계 챔피언들이다 보니까 또 워낙 또 경기에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 특히 배울 점을 또 많이 캐치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집중력이라든지 이기겠다는 의지 같은 거, 네 그런 걸 많이 또 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전반적인 그 선수로서 얻을 것들이 많았던 그런 경기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 경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상들.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그 예상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예상대로 갈지도 좀 궁금했었고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도 굉장히 많은 예상들이 엇갈렸었잖아요. 먼저 어떻게 예상했었어요? 처음 경기 예상. 아무래도 보니까 달라쇼 그 측에서는 이 레그킥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루즈의 그 풋워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리를 잡아놓은 게 우선 관건이 아닌가. 그리고 크루즈의 그 상체 움직임, 그 움직임 타이밍에 미들킥, 하이킥도 준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그 준비한 점들이 좀 후반에 터져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 어떤 패턴, 리듬이 좋기 때문에 그 리듬을 갖다가 그대로 잘 적용시킨 것 같고 제가 예상한 대로 뭐 큰 어떤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크루즈의 예상, 그 승리 예상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었었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는 이제 딜라쇼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은 약간 빗나갔는데 뭐 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꼭 이게 딜라쇼가 진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딜라쇼도 어쨌든 처음부터 뭐 레그킥 준비는 당연히 크루즈가 뭐 무릎이 부상이라는 건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준비를 했을 거고 딜라쇼가 어쨌든 후덕은 뭐 딜라쇼나 크루즈나 둘 다 뭐 워낙 뭐 MMA 거의 알리니까 뭐 신구 대결이었지 않나 누가 더 춤을 잘 추냐 근데 오늘은 크루즈가 춤을 조금 더 잘 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딜라쇼가 뭐 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약간 그러니까 크루즈가 분명히 크루즈는 상하로 흔드는 건 뭐 워낙 잘하고 딜라쇼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수인데 그 상하가 오늘은 좀 더 낫지 않았나 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곽관호 선수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뭐 크루즈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좀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크루즈가 약간 이제 로우킥을 맞으면서 데미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조금 더 움직임이 후반 들어서 좀 둔해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전체적인 포인트에서는 크루즈가 앞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포괄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약간 이제 라운드별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 라운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라운드 그리고 후반적인 라운드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또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도 초반에 1라운드에서 마주치는 순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둘이
내용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워낙 이런 스텝에 관련된 푸드웍에 관련된 부분들이 좋았던 이 두 명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전반부는? 전반부는 딜라쇼가 조금 힘들었죠. 본인이 원했던 대로. 그러니까 저번 경기, 그러니까 바라오 경기처럼 딜라쇼가 상하 좌우로 막 흔들면서 들어갔을 때 바라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벅저벅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타격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딜라쇼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우선 움직임이 워낙 후덕이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 내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전 같은 경우는 크루즈가 훨씬 더 좋았죠. 후덕이 그러니까 춤추는 게 훨씬 더 좋았죠. 그래서 딜라쇼가 생각했던 것 같이 경기가 좀 안 풀려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것 같이 풀리진 않았죠. 전반전에는. 근데 크루즈가 이제 뒤 후반으로 갈수록 후반은 뭐 다시 뭐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딜라쇼가 크루즈보다는 많이 후덕적인 핸드스피드, 그러니까 핸드스피드는 거의 둘이 비슷했는데 후덕적인 면에서 크루즈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죠. 전반전에.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전반전에서 딜라쇼가 점수를 조금 잃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딜라쇼의 처음 생각들과는 좀 다른 전반이 좀 이루어졌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선 대표님은요? 저는 크루즈를 보면은 자석의 SN 같은 느낌? 상대가 만약에 쫓아 들어오면은 반대 방향인 것처럼 그냥 쓱 밀려나고, 네. 또 빈틈이 좀 있으면 바로 또 붙고, 그런 어떤 그 거리 싸움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초반에 저는 크루즈를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이 가드를 갖다가 이렇게 떨쳐놓고 이렇게 움직임으로 상대 펀치를 갖다가 다 보고 흘리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좋은 눈과 그런 움직임 이런 거에 어떤 그 과감성과 덧붙여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대입해가지고, 물론 본인의 스타일이지만은 그래도 상대에 따라서 좀 작전 변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과감한 스타일로 또 처음부터 리듬을 가져갔다는 게 좀 이렇게 승부의 초반에 관건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도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딜라쇼가 캠프를 이제 완전히 좀 옮기게 되면서 초반에 1라운드에 그 옮긴 캠프에 대한 믿음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플레이가 좀 통용된다는 것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느낀 다음에 이제 경기를 풀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1라운드에 그게 잘 풀리지 않으면서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팬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고, 곽건우 선수는 선수 입장에서 양 선수가 부딪혔을 때 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그냥 누구를 응원하겠다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그냥 보면서 너무 그냥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냥 딜라쇼가 이제 너무 좋은 스킬과 스피드를 가지고 때리는데 그걸 또 다 피해내는 또 크루즈를 보면서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저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더 연습해야겠다. 계속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맞는 것이, 저희가 그 경기를 같이 지켜보면서도 감탄사를 내뱉었던 순간이 도리어 회피하는 동작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계 중에서 약간 딜라쇼의 갈라쇼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는 혼자 그런 플레이를 했다면 이제는 듀엣으로 정말 멋진 그림을 전반전에 회피 동작과 더불어서 그려나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나중에 판정을 보면은 느끼셨다시피 극단적으로 갈린 심판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완전히 딜라쇼가 맞았다, 딜라쇼가 우승했다, 이겼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분명히 이 경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후반전도 좀 이렇게 조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딜라쇼가 그러니까 전반전 같은 경우 레그킥 빈도를 조금 거의 안 썼거든요. 후반으로 갈수록 어쨌든 뭐 세칸에서 주문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좀 치사한 건데, 뭐 무릎 수술 다 한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일부러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자존심 때문에 레그킥 빈도를 줄인 건지, 아니면 내가 레그킥을 굳이 차지 않아도 나는 뭐 크루즈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 근데 후반전에 어쨌든 전반전에 본인이 원했던 대로 안 흘러가서 후반전에 이제 레그킥을 빈도수를 많이 높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요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후덕 싸움에서 크루즈가 어쨌든 원조지 않습니까? 이게 신구 대결인데 이게 누가 더 춤을 잘 추냐 판에서 원조를 못 따라갔죠. 레그킥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딜라쇼 같은 경우가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헤드킥이 굉장히 좋고 들어올 때 타이밍 어퍼컷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오늘 그거는
거의 한 번도 성공을 못 시켰어요. 그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움직여줘야 된다 생각인가. 크루즈가 그렇게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어줘야 되는데 움직여주는 게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루즈가 워낙 좋았고 그러니까 옛날 다치기 전성기 시 때 모습과 거의 뭐 흡사했으니까 그리고 뭐 바라오처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전에 그게 전혀 안 먹혔는데 후반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먹에 대한 거는 스킬은 전혀 먹히지 않았는데 레그킥 빈도수를 높이면서 딜라쇼 쪽으로 조금 많이 오기 넘어왔는데 뭐 저지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았다.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델라쇼가 레그킥 빈도수를 높였다고 저는 그 높여야 됐어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왜 처음 저렇게 잘 쓰는 레그킥을 갖다가 초반에 왜 대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네. 운동을 다 끝나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스텝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밴 상황에서 그 스텝이 아주 관건이니까는 그 스텝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스텝을 못 잡는 게 좀 페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반부에 넘어갔을 때 2라운드가 3라운드 때 크루즈의 그 타이밍 태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아, 그 타이밍 태클로 인해서 약간 좀 더 어떤 경기 분위기를 더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경량급에 대해서는 빠르기 때문에 네. 그라운드에서 어떤 서미션의 뭐 이게 완성도는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다운 되자마자 바로 밀고 일어나는 이 동작들이 너무 그 빠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 그라운드에서 어떤 그 플레이보다 그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이 점수를 가져가는 측면에서 오히려 오늘 보니까는 저는 크루즈가 레슬링 그 싸움이 한 7대3 정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6대4 정도. 이 달라셔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레그킥을 많이 사용하고 레슬링 싸움을 좀 더 역으로 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딜라쇼가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자존심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후덕이 어쨌든 자기보다 먼저 그러니까 신구에서 자기가 이제 지금 떠오르는 신성이고 네. 내가 여기서 크루즈를 타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덕으로 잡고 그러면 자기가 더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해서 어떤 자존심 싸움에서 그 초반에 분명히 레그킥을 한다거나 그런 뭐 레슬링적으로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여기서 뭔가 더 뭔가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팬들한테 거기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승부수가 네. 본인 뜻대로 된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여기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왜냐면은 분명히 크루즈하고 달라쇼하고 그 선수를 그 소개할 때 달라쇼 소개할 때는 사람들이 관중들이 우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 팀 알파메일에서 달라쇼가 그 루인 두드릭스 코치를 따라 어떻게 네. 보면은 이렇게 페이버한테 배신하고 나가거든요. 네, 나가가지고 그 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어떤 반응을 보인 만큼 또 그런 성격이면은 처음부터 상대한테 뭐 봐주고 자존심 그걸 하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봐준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즈가 어쨌든 뭐 대단한 후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나도 이만큼 이제 할 수 있다. 어쨌든 그게 뭐 루더킴은 아니면 뭐 100m에서 그렇게 배웠던 뭐 본인이 그거를 창출했던 그러니까 나도 크루즈 너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챔피언전이니까 아 나는 누가 뭐 레슬러지만 나는 여기서 타격적인 걸 보여주겠다고 그 자존심인 거죠 그냥 본인만의 그리고 뭐 똥꼬집이라고 뭐 이런 표현 좀 이게 그렇지만 챔피언 타이틀전인데 이건 작전대로 나가는 거지 자존심을 갖다가 여기에 대입시킬까요? 아 저는 그게 챔피언전 뭐 지금 박관호 선수 있지만 선수라는 게 결론적으로 당연히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지만 선수는 자기만의 뭔가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거 당연히 첫 번째는 이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내가 뭐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쨌든 인기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멋있게 이기느냐 아니면 그냥 누구나 흔히 아는 그냥 이기기 위한 경기 뭐 재미가 있던 뭐 없던 간에 본인을 위한 경기를 하든가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딜라쇼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겨도 자기가 타격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크루즈를 제압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일단 뭐 두 분의 생각은 정말 잘 들었고요. 좀 사실상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딜라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엘리베이션 파이트 팀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이제 루드윅과는 공식적으로는 함께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드윅은 그 팀에 공식적으로 함께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함께하는 루드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힘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미 그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맷 브라운이나 클레이 구이다 그리고 닐 매그니, 브랜든 태치, 캣 징가로처럼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파이터들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고 코칭 스텝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약간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대표님의 생각에는 그 팀의 일단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약간 레그킥을 약간 더 배제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말씀이시고. 후반부에 나왔다는 거는 네. 이런 타이틀전은 본인의 뭐 어떤 자존심 그런 건 없습니다. 우선은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상 자기가 뭐 많이 맞았다던가 어떤 밀린다고 했을 때 감정 부분은 나올 수 있어요. 예, 시합은. 이건 왜냐면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고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에서 이게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자존심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무기를 갖다가 숨겼다는 거는 좀 저는 약간 의아하고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초반에 크루즈가 프로가 좋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하이킥, 미들킥 이렇게 업라이트 할 때 그럴 때 어떤 그 작전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갔을 때 좀 스텝 프로가 이제 좀 이제 약간 떨어질 때 그때 레그킥을 갖다가 쓰지 않았나 그런 작전을 펼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좀 조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림들이 그려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경기는 지금 경기 끝나고 나서도 아마 내용이 한동안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판정에 관련된 부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한 명이 스플릿 디시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한 명의 그 저지가 아예 그 정도의 생각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판정 논란이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네, 좀 그런 상황인데 인파이팅이나 아웃파이팅.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것에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포인트에서 갈릴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곽건우 선수 쭉 한번 지켜봤잖아요. 네. 네, 본인은 이 판정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 느끼기에 그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볼 때 일단 TV에서 볼 때랑 또 직접 현장에서 가서 볼 때랑 또 세컨으로 들어가서 케이지에서 볼 때랑 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근데 그걸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겠지만 얼굴이 변하는 거거든요. 경기 후반 보면 딜라슈 되게 못생겨졌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맞는 말씀. 크루즈는 좀 깨끗했고요. 맞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곽건우 선수가 평소에도 잘생긴 얼굴을 유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판정의 유리함을 위해서 얼굴의 잘생김을 저는 유지하고 있는 곽건우 선수. 얼굴을 많이 맞기가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차라리 몸이나 다리를 대주고 얼굴을 좀 피하고. 근데 이것도 약간 그 반론 제기할 수 있는 게 옛날에 네. 생피에리하고 그다음에 그 누구죠? 핸드릭스랑 할 때 뭐 게임 내용상으로는 핸드릭스가 전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끝나고 판정은 생페르가 이겼거든요. 근데 기자회에서 보면은 얼굴 자체는 완전히 상향이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다른 건데 약간 이거는 이제 심판적인 좀 심판적인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있죠. 저지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심판의 판단. 근데 판단 자체는 저도 지금 곽건우 선수하고 똑같이 이건 뭐 그러니까 어떤 적에 따라 성향에 따라 틀린데 요거는 크루즈가 이긴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뭐 제가 저도 이제 뭐 크루즈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가 이길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딜라시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그게 5대5에서 좀 더 딜라시가 우세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 판단 이거 지금 심판 이거 저지들이 판단한 건 그러니까 공격적인 면 좀 더 크루즈 쪽으로 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판단에 대해서. 근데 모든 지금 이제 격투기 팬들은 아마 제 갈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딜라슈가 이겼다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뭐 크루즈가 이겼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성향의 저지가 지금 들어갔냐에 따라서 저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오늘 요 판정은 크루즈가 이긴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판정. 지금 이런 명경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판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을 밀실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경기만 딱 보여주고 중간 이후나 뭐 관련된 얼굴이나 환호성이나 이런 건 싹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의견. 그래서 지금 몇몇 단체에서는 그런 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팬들 역시 가끔 다시 한번 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현장 사운드를 완전 죽이고 본다는 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좀 더 냉정함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곽건우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이 그렇게 소리를 죽이고 봐도 실제로 보는 것과 모니터로 보는 것과 많이 보는 틀리죠. 위치에 따라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판정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